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시장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글로벌리 돈 이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한 가지 키워드를 차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일 있을 이벤트에 대한 그런 어떤 역시 알 수 없는 이런 우려감, 변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간밤에 안 좋은 무상 관련된 악재가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 키워드 정리할 것부터 먼저 공유해보죠. 첫 번째는 BOJ 회의 이후에 글로벌리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될까 이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무산됐고 남북 당국자 회담까지 무산이 된 겹 악재까지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369, 12로 뛰지 않습니까? 6월 동시만기 하루 전인데요.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국인 또 외국인들 특별히 오늘 집중 계속해서 매도하는 삼성전자 역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BOJ에서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부양은 없다라고요.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국채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실망하긴 했었고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을 때 적어도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추가 부양은 하지 않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었죠. 근데 무엇이 시장을 좀 흔들었는가? 사실상 간밤에 뉴욕도 빠졌는데요. 뉴욕에서 다음 주에 FOMC 통화정책회의가 또 열립니다. 참 그러고 보면 시간이 빨라요. 자주자주 통화정책회의가 돌아오는 듯한데 뉴욕도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될 것인가 유력하게 9월이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일단 지속은 될 것이다. 타이밍적으로 논란이 큰데 우리가 미국을 신경 쓰고 있는 동안 미국 이상으로 특별히 4월달 BOJ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풀었던 갈 때까지 가보자식의 일본이 이번에 추가 부양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돈을 푸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켜보고 이제는 축소가 확실히 되는 쪽 아닌가 이런 방향 선회에 대해서 시장이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안 좋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무려 5번째까지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육수를 하게 생겼는데요. 외국인들 ID 제도 등에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이유를 MSCI 측에서는 들었더라고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무산됐는데 시장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서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프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같이 이제 좀 아시아 국가이긴 한데 특별히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이 신흥국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이 근데 신흥시장 예비군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본토 상해종합지수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향후에 급작하게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을 중국 쪽에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우려는 조금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안 되더라도 중국도 좀 같이 안 되면 좋은데 중국은 예비군 쪽에 신흥시장 예비군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이 일단 안 좋은 악재였고요. 악재만 주르륵인데 일단 조금 지켜볼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하루 전인데 선유물 가격 차이 그리고 이번 달과 그 다음 군원물과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그리고 스프레드가 예상 밖으로 좀 괜찮아서 내일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전에 변동성만큼은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동향도 오전장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머릿속에 입력되셨죠?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1% 안팎으로 조정받았죠. 다우가 좀 소폭으로 빠진 모습, 나스닥과 S&P 500의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일단 BOJ 관련해서 실망감이 뉴욕 쪽에도 흘러들었고요. QE 축소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트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식 차트가 아니라 채권 차트인데요. 제 컴퓨터 함께 좀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입니다. 사실상 1.6%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국채시장이 초강세를 띄었다가 지금 국채금리가 간밤에 급등을 했죠. 하루 만에 한 600p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2%대까지 오르고 장중한 때 2.28%까지 오르면서 약 1년 내 최고점을 찍는 등 미국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 한국 시장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QE를 이제 미국에서 국채 매입을 매달 850억 달러 정도 해줬었는데 이거 매입이 줄어들거나 중단되겠구나 싶으니까
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수박을 사가야 사갈 사람이 많아야 수박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요. 유럽 상황 마감 한번 보고 곧바로 일본 증시 오늘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역시 1%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유는 뉴욕 증시 빠진 것과 거의 동일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랑스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독일 최근에 좀 강했었는데 독일까지 같이 영국과 함께 내렸습니다. 네, BOJ 실망감이 계속되면서 일본 니케이의 오늘 현재 낙폭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락하고 있죠. 전일 BOJ 회의 이후 낙폭을 키웠던 일본 니케이 현재는 1.7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요. 2%가량까지도 떨어지면서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 그래도 니케이 13,000선은 지금 유지를 하면서 오늘도 깨진 않았습니다. 어제 BOJ 이후에 다시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일본 니케이 상황이고요. 잠깐 엔달러 환율 차트를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엔저가 주춤한 것도 일본장이 하락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달러 환율 차트는요. 현재 96엔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시 100엔대 가는 것 아닌가 BOJ 회의 앞두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의외로 BOJ 회의 이후에 지금 96엔대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별로 좋지 못하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엔저가 주춤하다는 것이죠. 일본 수출주 위주로 오늘 자동차주도 부진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엔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 1920 간신히 지켰었는데 오늘은 곧바로 파란 보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3포인트 남짓밖에 빠지지 않지만 장중에 1900을 위협했었습니다. 일단 1910선이 깨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장중 흐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10선도 깨졌던 이런 포인트가 있었었고요. 지금 계속 10선 정도의 등락이고 아직 20선에 아주 잠깐 가면서 아주 잠깐 정말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약간의 상승 전환이 한 몇 초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 상승 전환은 좀 못했다라고 보시면 더 맞겠고요. 1920선 정도 반등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1920 라인이었으니까 아직은 일단 파란불은 확실하고요. 장중 한때 한번 아찔한 순간이 있으면서 1908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상황 동시만기 하루 전날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개장한 지 2시간 반 정도가 흐른 지금의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데 역시 적은 물량이 아니죠. 기관과 개인 방어하고 있고 기관이 이 빨간 봉이 약간 보일 정도로 매수 강도가 제법 개인만큼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개인은 또 동시만기 전날이라 그런지 아주 강하게 사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자, 2천억가량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쪽은요, 1,600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물 쪽도 오늘 사실 장 초반에 1,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다가 곧바로 또 개장 1시간도 안 돼서 1,000계약 매도를 치더니 지금은 매도 쪽으로 확실히 모양을 잡았습니다. 선물 차트도요, 한번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고요. 현물 쪽에 한 2천억 가까이 파는데 뭘 파는지 안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전자로 보여지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천억 가까운 순매도 가운데 1,500억 정도를 이쪽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삼성전자로 생각되는 IT 쪽에 그대로 받치고 있죠. 650억, 800, 한 70억 더하면 1,5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동시만기 전날 삼성전자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오늘 550선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빨간불로 한번 전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나쁘진 않은데요. 자, 코스닥의 오늘 장중 흐름이 되겠습니다. 분봉 좀 잠깐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자, 코스닥은요, 오늘 장중한 때 조금 소폭 하락 전환하면서 좀 약하게 출발하긴 했었지만 이내 곧바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이후에는 계속해서 550선 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개장 초반에는 좀 약했지만 바로 끌어올려준 주체 누구일까요? 오늘 수급 상황에서는요, 외국인 정도만 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정도만 매도, 기관과 개인, 물론 개인이 훨씬 더 많이 삽니다만은 전일부터 기관의 컴백은 일단 포착이 좀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차트 보고자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한 2거래일 만에 10원 이상 뛰었었는데 3거래 연속 오르더니만 오늘 드디어 확실하게 좀 되돌림을 줍니다. 한 5원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1,128원이죠. 원달러 환율의 어떤 장중 흐름을 같이 좀 보면요. 오늘 장중할 때 1,130원을 넘어가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국에 1,130원을 다시 하회하면서 1,129원, 28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줄었는가 하면 1,102원 정도만 빠지고 있었었는데 물론 개장하면서는 1,120원 쪽 아래쪽이었고
내려왔고요. 30원 회복했다가 결국에 다시 113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은요, 앞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등 부담감을 느끼고 오늘 마치 주식시장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되돌림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앞서서 급등을 했었죠. 성큼. 이 3일 동안의 어떤 반등을 오늘 조금 눌러주는 그런 양상이고요. 반면에 엔달러 환율이 무엇보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왜죠? 예, 달러화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주춤함에 따라 엔달러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도 같이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요. 엔달러는요. 95엔대에서는 더 안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00엔대 지금 돌파도 조금 어려워졌었지만 95엔대 이때 한번 장중에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이때가 94.97엔대까지 빠졌었다가 올라온 날이거든요. 이번에도 96엔 슬슬 흐르고 있지만 이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95엔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 원달러도 최근에 엔달러와 동조화됨을 감안해 볼 때 1120원대 이하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와 향방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쪽 지표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자, 이번엔 특징주로서 역시 최근에 이 특징주로 이 종목이 거론되는 것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은 삼성전자부터 보여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부터 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요, 좀 하락세를 띠는 듯 했지만 삼성전자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오히려 자동차 쪽이 좀 주춤하죠. 하이닉스도 조금씩은 약간 신고가 낸 이후에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9만 3천 원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한 판만 더 보고 분석 들어갑니다. 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한국전력 또 SKT 이런 이제 통신주들도 있는 단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이제 보합권 정도이고 역시 삼성생명도 11만 원 공모가 약간 터치 이후에 계속 매물이 좀 나오는 아주 강력한 11만 원 매물대를 인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SKT가 오늘 조금 내리네요. 한국전력도 좀 약세고 오늘 방어주라고 해서 다 강한 건 아니겠습니다. LG화학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카프로라든가 SO일 같은 종목은요. 아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한데 화학주 정유주 아니겠습니까? SO일 카프로는 현재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분위기 역시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장중 한때 136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결국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장중 한때 140만 원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죠. 자, 136만 2천 원까지 갔었던 삼성전자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139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자, 올해가 이제 이 정도에서 시작했다고 봤을 때요. 올 들어 최저가가 1월 달에 찍었던 이 가격, 13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평선이란 이평선은 죄다 다 깨고 이 노란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60주선 지키고 있을까요? 예, 지키려고 노력을 오늘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잠깐 오늘 깼었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어제 JP모건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까지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목표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JP모건도 200만 원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내렸고 모건 스탠리도 180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내리면서 잇따라 외국계 문매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까지도 외국계 매물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오늘 그럼 왜 반등할까요? 많이 빠져서이기도 하겠고요. 사실 애플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2배 정도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그런 싼 모멘텀, 바겐세일을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파니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오늘 반등 이후로 추정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갤럭시 S4 잘 팔려요. 예, 판매 부진설을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건 립서비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정확할까요? 수치, 숫자. 2분기 실적은 나와보면 모두가 사장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근데 주가가 흘러도 너무 흐르고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막대하게 주니 삼성전자 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모르죠. 생각보다 또 잘 팔리고 있을지도요. 참고로 모건 스탠리도 역시 JP모건과 똑같이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수익성 부진, 2분기 수익이 거의 고점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했고요. 자, 오늘 어제 삼성전자 말고 LG이노텍이 같이 좀 꺾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LG이노텍 무슨 일이 있을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7% 정도 급락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2%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깨졌고요. LG전자도 파란불, LG디스플레이도 한 2%가량, LG디스플레이도 다시 3만 원이네요.
LG 디스플레이가요. 사실상 기관이 언제나 하이닉스를 조금 이제 신고가 내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선택한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데 매일매일 수급 특징주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아마 그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이 사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좀 빠지는 형국이고요. 오늘 지주회사 LG도 좀 좋았었는데 상승폭이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분위기 보니까 알만하겠죠? 유일하게 오르는 것이 LG U+입니다. 아까 SKT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을 때 별로였었는데 LG U+만큼은 이틀 연속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통신주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KT는 빠지고 있고 결국에 3인방 가운데 LG U+ 정도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뿐만 아니라 방어주 일부만 올라오는데 아마 제약주 정도만 선전하는 것 같아요. 업종별 등락 빠르게 한번 보면요. 자, 오늘 기계 섹터 부진한데요. 이건 잠시 후에 이유가 나올 겁니다. 괜찮은 쪽은 의약품 쪽, 그렇죠? 의료 정밀은 뭐 DI하고 몇 종목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괜찮은 쪽이 이제 의약품 쪽, 그죠? 한미약품,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좋은 소식들도 있었는데 제약주가 좀 괜찮고요, 유통주가 좀 괜찮고요. 안 좋은 쪽은 뭐 기계, 운수창고, 또 철강, 금속, 보험, 운수장비는 자동차도 의외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STX 그룹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기계 섹터가 왜 부진했었냐? STX 그룹주 때문입니다. 오늘 STX 중공업 그리고 STX 엔진이 거의 뭐 메탈과 함께 하한가 내지는 두 자릿수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STX 그룹주들은요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STX 그룹주 전체가 거래 정지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STX는요 조선 부문 빼고 비조선 부문은 무조건 다 매각해서 회사를 조선 중심으로 해서 살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조선의 향후에 실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이 복잡한 함수를 푸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STX는 일본 오릭스하고요. 지금 STX 솔라 청산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확실한 것은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놓칠 수 없는 테마 바로 남북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남북 당국자 협상이 하루를 남겨두고 바로 무산이 됐죠.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그 격을 놓고 남북에 입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때문에 하락하는 경협주 자연스럽고 예상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제 정리 안 하고 끝까지 좀 욕심을 부리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크게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만약에 조금 늦게 들어가셨다면 아마 아직 괜찮을 겁니다. 지금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가 좀 전에 나왔지만요. 현대엘리베이터가 먼저 좀 급락했었는데 오늘 먼저 급락해서인지 조금 덜 빠지고 있고요. 현대상선이 지금 뒤늦게 좀 더 많이 한꺼번에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계속해서 연일 점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도 추가 상승했다가 낙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화전기, 재룡전기 등도 낙폭이 좀 상당합니다. 팁을 드리죠. 아마 한두 번 정도 처음에 못 잡으신 분들, 두 번째 정도 급등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 상승을 크게 경험하셨을 거고요. 사자마자. 오늘 좀 내리면서 별로 이제 수익도 손실도 아닌 구간이 될 텐데 남북의 어떤 대화 재개 가능성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물론 하루 전에 무산됐듯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하루 정도 더 보는 것도 괜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손실이나 수익이 아니신 분들은요. 일단 제자리라고 봤을 때 하루 정도는 더 이러다가 또 회담 재개되면 또 괜히 미리 판 거 아니에요. 일단은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약간 더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방산주입니다. 반사익으로 오늘 방산주가 오르고 경협주 테마가 내리는 것인데요. 방산주들 보시면요.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죠. 일정 부분 정도 많아봐야 한 8% 정도 가까이 오르는 스페코가 대장인 정도입니다. 이미 하락 전환한 삼성테크인도 있는데 테마에선 조금 제외시켜 보는 것도 맞겠고요. 일단 상한가까지 치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방산주는 이러다가 회담 재개되면 곧바로 하락할 수 있으니 방산주는 특별히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요. 좀 강하면 기본적으로 상을 쳐야 되는데 상도 못 가면 테마 힘도 떨어질 뿐더러 반사익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맞겠죠. 자, 이번에는 하한가 탈출 이후의 종목들 좀 모아봤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하한가 탈출 이후는 상도 몇 번 쳐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요. 상은커녕 거래 정지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예당인데요. 예당과 테라리소스는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죠. 근데 예당의 테라리소스 3,900만 주가 분실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고 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때문에 일단은 예당은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모회사는 예당 지금 안 좋은 소식 때문에 테라리소스는 곧바로 이렇게 하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은 일단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다음 행보를 잡아줄 것 같고요. 아주 특이한 횡령, 이제 돌아가신 회장님의 횡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두 종목 외에도 젠백스도 어제 상한가로 하한가를 탈출했거든요.
계속 이제 4번 정도 하한가 맞고 5번째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젠백스도 역시 어제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는데 물론 이런 종목은 개인들의 매매가 더 중요하지만요. 오늘 역시 5% 정도 곧바로 하락합니다. 브루네오는 상장 폐지 아직 가능성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점 하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국 수처리 관련된 테마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스마트 그리드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괜찮은데 태국 관련 수처리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혼조 양상이죠. 4만 기업 계속해서 점 상한가 정도만 쳤었던 4만 기업만 강할 뿐 나머지 모두 다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6조 정도 규모 2개 공고를 따냈다고 하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됐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회사는 역시 한 종목 정도만 언급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인데요. 박스권을 이미 뚫어냈고요. 오늘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도 역시 민자 발전 관련해서 수혜주이죠. GS도 역시 수혜주로 분석되지만 SKT는 이미 충분히 이런 수혜주로서 약발이 다 됐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GS는 한 PBR 0.8배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저평가 국면이기도 한데 오늘 좀 하락하면서 어떤 분은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PS텍은 좀 내리지만 비트러셀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 보겠습니다. 오늘 SM 관련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마치 LG이노텍이 급락하듯이 역시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SM은 지금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2.7% 급락 3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M이 35,000원으로 올 줄이야. 아마 계속 아주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위쪽도 또 수평도 아닌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 뜨는 분위기 아니죠. 엔터가 좀 많이 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버나잇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만약에 샀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면 수익이 난 종목도 곧바로 손실로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났으면 곧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1908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900을 위협하긴 했었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가 변동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하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1900 밑에서는 매수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왠지 찜찜하죠. 네, 이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좀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어떤 포지션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얘기가 내일 나올지 모르고요. 물론 만기인 날은 메이저들만 그 포지션을 알겠지만 내일 옵션 만기 앞두고 오늘 무리한 배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잠깐 저와 함께 수급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지금 상승폭도 많이 줄어있고 무엇보다 하락이 멈춰졌다라는데 지금 위안을 삼고 있지만 이 하락이 멈춰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삼성전자 사장의 코멘트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 누가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사서 삼성전자를 올리는 그런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삼성전자는 동시만기 이후가 진짜 주가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오늘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연기금 부분입니다. 자, 투신권이 오늘 한 500억 정도 사죠. 기관의 절반은 투신권이 사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시면요. 지금 투신권 정도에서만 매수 방어 의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1,000억대 계속 매수해줬죠. 오늘도 종가상은 1,000억 이상 사줄 분위기인데 연기금이 시장의 아주 전통적인 구원투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금은요. 사지 않았습니다. 별로 사지 않았어요. 오늘도 지금 20억 정도밖에 어제 같은 날도 방어 아예 안 했고요. 그전에도 16억 그래도 꽤나 한 게 한 600억 정도입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 방어할 생각이 없어요. 투신권 정도만 개인들이 돈 맡긴 그 부분이죠. 지금 싸다 하고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도 향후에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사고자 하는 자 반등을 확실히 보고 들어가자. 아니 오늘 반등 아니냐. 외국인들이 사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폭이 너무 미미하죠. 이러다 오늘 오후장에 꺾일 수도 있고요. 내일 또 동시만기인 날 삼성전자는 또 의외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뒤통수를 요새 너무 많이 맞았잖아요. 일단 반등을 보고 진입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팁은요. 비중 좀 조절하자라는 것이고요. 2분기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라고 했는데 제가 종목까지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 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코스닥도 오늘 550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너무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글로벌리 뭔가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일 금토일도 같이 예정이 돼 있죠. 내일 이 시간에 또 이벤트 관련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집중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발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자 작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 매도 패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거래를 평상시와 다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관련 거래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되면 정식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특정 계좌에서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지수가 빠지면서 이익을 본 계좌가 급증했는지, 또 주요 시점에서 갑자기 반대 포지션을 취한 세력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워크아웃 개시가 미뤄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막판 합의 도출로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날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의결권 7.95%를 보유한 국민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확답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결권의 15.33%와 11.85%를 가진 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조만간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워크아웃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한 가운데 서울보증보험과 하나은행은 주요 채권은행의 입장에 따르는 조건부 동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을 포함해 채권단의 80% 이상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워크아웃에 따른 긴급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 중 절반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3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7%인 135개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은 28.1%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이 35.4%, 기업 경쟁력 저하 30.5% 등이 꼽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53.6%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MSCI 지수를 작성하는 MSCI 바라사는 오늘 한국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고 신흥지수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도전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 등의 선진지수에는 모두 편입되어 있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MSCI 바라사는 한국은 경제발전이나 시장 규모, 유동성 등 MSCI 시장 분류틀에 따른 선진국의 시장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기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와 벌여온 특허 소송과 반독점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반도체 관련 특허 기술을 제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해당 기술의 사용 권리를 갖게 되며 분기당 $1,20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두 회사가 진행해온 모든 소송은 취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3에서 최첨단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비디오 월 솔루션인 매직인포 비디오 월 S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교육용 디스플레이 솔루션과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이 적용된 2013년형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매직인포 비디오 월 S는 최대 16대의 LFD를 연결해 TV와 PC, HDMI 등 여러 형태의 영상 소스를 재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LG U+가 팩스기 없이 인터넷 전화로 팩스를 송수신하는 U+ 비즈 웹팩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반 유선 전화와 망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팩스 송수신에 연결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저렴하게 전송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U+비즈 웹팩스는 기존 서비스보다 7배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회선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기존 서비스보다 30%가량 저렴합니다. 대림산업은 이달 말 세종시에 국립세종도서관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2011년 8월 착공해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방의 국립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12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서고와 열람실, 강의실, 카페테리아와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6월 1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